이거 조금 다르진 않지 않나? 이거 능력치만 계산하고 있었어. 이거 어릴 때 봤는데 이랬냐? 나이 먹어서 뭐 했어요? 꿈이 뭐라 그랬어요?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뭐 했어요? 게임에 빠져서 살고 있어. 그 대신 그러면 그 다큐멘터리 꿈을 위해서 뭐 했냐? 컵라면 먹을 때 게임을 알트 탭으로 내려놓고 다큐멘터리를 보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어떤 다큐멘터리 봤냐면 우리가 콜럼바인이라고 이거 마이클 노제 거리거든요. 아니면 슈퍼사이즈미 홍수목이었나? 그 감독이 찍은 아주 그때 1인칭 다큐멘터리 재밌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감독이 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가 마치 그런 삶을 사는 것이냐. 근데 그 이름 아는 거랑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랬어. 나는 원래는 잘하지. 그 아니라는 거야. 이때 딱 확인을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간을 비워놓아도 잘해. 자기 성장을 위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표 사이사이에 빈 공간 많이 두더라도 자동적으로 더 나아지는 삶을 살 사람이에요. 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너무 엉뚱한 실험을 준비를 했던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애가 있는데 이 애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 가설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헝가리의 1965년이었습니다. 이 실험이 교육심리학계에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 실험에 대한 거는 여기에서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제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은 책인데 아주 작은 습관에 이걸 또 한번 또 사야 될 것 같아요. 하도 봐가지고 이게 써봤습니다. 네, 근데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아주 작은 습관에 보신 분들은 이 실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 남자의 가설이 뭐냐면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설로 내 아이들로 이거를 증명을 하겠다고 이제 실험에 돌입을 합니다. 그 실험의 범위로 뭐가 선정이 됐냐면 이게 선정이 됐어요. 체스 아시죠? 이 집에서 딸이 셋이 태어났습니다. 셋이 태어나가지고 태어나기 전에 집에다 뭔 짓을 했냐면 체스 관련 책으로 다 채워놓고 체스 기사들 막 사진 벽에 막 도배해놓고 그 다음에 애들 놀 때 어떻게 하게 했냐면 서로 체스를 두는 곳으로 두고 그러면서 애들 나이랑 상관없이 그냥 어릴 때부터 모든 시합에 출전해가지고 결과를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삶이 이 실험에 맞춰지게 된 거죠. 이 아이들의 모든 환경 설정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바로 체스에 맞춰져 있던 거예요.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가 4살 때 어른들을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둘째는요 17살쯤에 그랜드마스터가 되는데 셋째가 기가 막혀요. 셋째가 15살 이때 그랜드마스터가 됩니다. 이 사람이 증명한 건 이거예요. 어릴 때 형성되는 모든 습관은 그냥 가지고 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모방하게 되는 거다. 친구, 가족, 학교, 지역사회 아니면 어떤 나라의 관습 이런 걸로부터 모두 다 어떻게 된다? 우리가 보고 배운다는 걸 보고 배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고. 실제 그렇다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언제 결혼할지, 몇 살 때 결혼할지, 애는 몇을 낳을지, 생일 파티에 돈 얼마 쓸지, 차 뭐 탈지, 집은 어떻게 꾸며야 될지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사회 규범으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체스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체스를 두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여요?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이 사치하는 집에 있다면 어때요? 나도 돈을 쓰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방하게 되는 집단을 딱 3가지를 공개를 해놨어요. 가깝거나 아니면 내가 아예 안 가까워요. 그런데도 다수거나 다수가 아니라 소수더라도 유력자라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가까운 사람부터 볼게요. 가까운 사람 누가 있을까요? 매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긴 시간 보내는 사람.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학교에 여러분들 한 반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반의 말투가 있어요. 왜? 안녕하세요. 시간을 보낼수록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실제 실험이 일어나는데 12,000명을 대상으로 기가 막힌 실험을 했습니다. 32년, 무려 한 세대가 넘게 32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인간이 이런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수치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친구가 비만일 때 그 다른 친구가 비만이 될 확률 얼마나 될까요? 57%입니다. 비슷한 연구가 또 있었어요. 애인이나 배우자가 살을 뺀 경우 이번에는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 같이 한 사람도 예를 들어서 애인이 9kg 뺐잖아요. 그럼 요거의 3분의 1, 3kg는 뺐다는 거야. 주변 애인이나 배우자가 살을 뺀 경우에 같은 시간 동안 3분의 1 정도 체중을 감량하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네. 더 나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에 들어가는 거. 그게 가장 쉽게 습관을 세우는 전략이 된다는 거죠. 대치동 집값이 왜 비쌀까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 전략을 알아요. 교육심리학에서 엄청 유명한 실험이랍니다. 두 번째는 다수를 따라하는 다수 먼저
뭔지 아시죠? 많은 숫자가 한다면 그냥 우리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것도 실험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실시된 실험인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책에서 인용되고 있어요. 넌지에서도 인용되고 있고 이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 길이에 대한 얘기인데 이 실험을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면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보기에 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A선, B선, C선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선과 똑같은 선은 무슨 선인가요? C예요. 누가 봐도 그래. 근데 이게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요 실험 대상인 친구를 그 방에다 놓고 이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보기라고요. 보기의 선과 똑같은 길이의 선에 대해서 답하시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까 어떻게 답하도 C네요.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평가가 들어옵니다. 이번엔 두 명의 상황이에요. 보기와 같은 선에 대해서 답하시오.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C네요. 배우가 저는 A 같은데요.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근데 수십 명을 넣으니까 어떤 재밌는 결과가 나왔냐면 나 빼고 다 A라 그래. 예를 들어 50명이 다 A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소신을 안 굽히고 C인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75%가 인간이 이렇게 무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 그러냐? 아니에요. 무인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침팬지가 땅콩을 쉽게 까는 방법을 아는 집단이 있어요. 땅콩을 뭐 이렇게 통해서 바로 까는 집단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다른 집단은 막 희한하게 땅콩을 막 한참 걸려서 까요. A 무리와 B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무리에 있는 침팬지가요, B에 가가지고 한참 걸려서 땅콩 까는 집단에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네처럼 땅콩을 까. 자기가 원래 더 효율적이고 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는데 기존 집단에서 쓰던 방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무리의 일원이 된다는 것의 메리트가 이런 다수와의 싸움에서 내가 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면 자기의 똑똑함을 증명하는 거, 아니면 진실을 찾아내는 거, 이것보다 메리트가 더 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다 일로 뛰고 있는데 나 혼자 일로 뛰는